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16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낸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이 개장한 지 4년 만에 결국 철수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큰 기대감에 출발했던 시내 면세점 사업은 엄청난 빚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면세점 진열장이 텅 비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2016년부터 운영해온 시내 면세점으로 매출 부진에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사드 사태에 이용객이 크게 준 데다 수수료로 중국 보따리상을 유치하는 대기업과 달리 마케팅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한 해 발생 적자만 40억 원. 제주관광공사가 4년 동안 운영해온 시내 면세점의 누적 적자금이 1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사업 종료를 결정한 뒤 재고 상품 처리와 시내 면세점 특허 반납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완전 철수합니다. 면세점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자금력이 또 그만큼 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한계점을 사실 저희들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은 중문단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문을 열었지만 매출 부진에 2년 전 제주 신화월드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화월드 사업자인 남정 측이 이전 조건으로 제시한 공사비 100억 원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주관광공사가 입는 타격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팽배해질 것이고 그 책임론 또한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운영 중인 지정 면세점 역시 매출이 감소 추세여서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능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형 생활지원금 지급을 설계할 당시 중위소득 100% 이하를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20만 가구로 전체 가구 29만 가구의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100% 이상 세대가 예상보다 많고 공적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 등에 제외되면서 지원 대상은 14만 세대로 도민 가구의 48%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달 말 시작되는 황금 연휴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방역을 풀고 안심할 수 없다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주 방문을 자제해주고 증상을 숨기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제주에는 국내외 관광객 18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에서도 본격적인 지역 화폐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별도의 조직을 꾸려 올해 안에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은 제주도 상인연합회의 제주사랑 상품권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한정되고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새로운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며 모바일 결제 등이 가능한 새로운 상품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600개, 전체 15%만이 이제 가맹점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유통법이 좀 넓혀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면서 발행 준비 전략팀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그런 형태를 연구해서 가급적 올해 내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현재의 제주공항을 증설해 연간 4,5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검증해 제2공항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원 지사는 명확한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사께서 직접 정부에 타당성 결과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거나 제주가 직접 나서서 검증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도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가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투표 내지는 공론화를 묻는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저는 성립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총선 참패 책임을 묻는 질문에 원 지사는 지도부 총사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도지사 3선 도전 질문에는 미래 계획보다 도민과 이미 한 약속에 책임이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연말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사전 비공개 회의에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등 의원 6명과 제주도 반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개 토론회 의제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갈등 해소 특위는 이번 사전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연속 토론회를 5차례 개최한 뒤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짚어보는 이슈 추적.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취재기자와 함께 논란의 배경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환경 영향 평가며 경관 심의며 각종 심의 과정의 문제점들을 이 시간에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어떤 사업인가요? 네,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인데요. 뉴오션타운은 신해원을 영어로 풀어 쓴 겁니다. 사업 부지는 송악산과 세다로름 사이 19만 제곱미터 유원지 부지인데요. 5, 6층짜리 호텔과 2층짜리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조감도를 봤습니다만 한눈에 봐도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송악산 일대의 풍경이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송악산 일대는 제주에서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네, 경관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이 때문에 경관 심의나 환경 영향평가 심의가 여러 차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송악산은 서귀포 앞바다와 삼방산, 한라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한라산 방향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지질학적 가치도 매우 뛰어난 곳이고 사업 부지 부근에 일제시대 때 진지동물들도 남아있어 고고학적 가치도 평가되는 곳이다 보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인 KEI나 심의위원들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이 추진이 돼 왔다라는 부분일 텐데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송악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게 사실 이제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면 위로 이제 문제가 올랐다 가라앉기를 좀 반복했던 그런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 건 1990년대입니다.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탄생하면서 송악산 일대를 포함해 20개 관광지구가 지정됐습니다. 대표적인 경관 사유화 사례로 이야기되는 섭지코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도 이때 지정된 건데요. 도내 기업인 선진산업이 사업자로 나서 송악산 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 자본금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됐고 2013년 현재 사업자인 신해원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투자 유치를 가장 우선시했던 시절이라 여러 논란 속에서도 행정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이후 섭지코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관 사유화 문제가 이슈화되고 난개발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사업은 8년째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결국 심의는 이제 조건부로 다 통과가 된 거고 네. 이제 도의회가 남은 건데 다음 주 도의회에서 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개발 사업 승인은 사실상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도의회 동의인데요.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조건부로 변경된 사업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토대로 제주도가 사업 허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물론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제주도는 사업 승인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사업자 측은 제주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 도의회 동의안 심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환경보호라는 엄격한 입장에서 송악산 개발 사업 행정 절차에 임하겠다며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도로 폭을 줄이라는 환경청의 검토 의견을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중단된 것은 지난해 5월 팔색조 등 멸종 위기 생물이 발견되자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공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청은 지난 1월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일 수 있다며 도로폭을 줄이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다음 달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5월에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청의 검토 의견을 제주도가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로폭을 줄이는 것은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고 속도 제한은 경찰이 결정한 문제라며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지난주에 환경청에 회신했습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건데 시민단체들은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로 관련해 아주 유수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고 그분들의 의견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공개적인 토론회를 해야 된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제주도의 의견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 없이 거부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제주도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의견을 제출했다며 시민단체의 의견도 듣겠다는 입장이어서 원희룡 지사의 생각대로 공사가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이자 세계 지질공원 대표 명소인 성산 일출봉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산일출봉 아랫자락에서 하얀 연기 기둥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연기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습니다.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쯤. 보니까 옷 같은 걸로 끄는 것 같고 나뭇가지로도 막 끄고, 왜냐하면 저 허벌판에서 일단 불길을 잡아야 되니까. 오전 9시부터 인부 2명이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다 오후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예초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잔디를 깎다 보니까 이 풀이 끼어가지고 연기 나면서 불 붙기 시작했죠. 연기가 막 자욱해가지고.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능선을 따라 빠르게 번졌습니다. 잔디 2,600여 제곱미터와 나무 10여 그루 등이 불에 타고 불을 끄려던 인부 1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차 10여 대와 진화 인력 50여 명이 투입되면서 불길은 40분 만에 잡혔고 직원과 주민 등 30여 명이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진화에 나서면서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잔디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호수를 피는 순간에 벌써 일출봉 정상 소나무 밭으로 연소 확대가 되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불이 난 곳을 포함해 일출봉 일대가 천연기념물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전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밤사이 눈발이 날려 서리꽃이라 불리는 상고대가 관측된 가운데 윗세오름의 최저기온은 영하 6.5도, 진달래밭 영하 5.2도를 기록했습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고 주말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해상에도 높은 물결이 일면서 일부 소형 여객선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 지역 한 하천변 목장에서 동물 뼈와 전복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가 무더기로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7.5톤가량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목장 관리인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음식점 서너 곳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보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29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제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4.3kg, 130억 원어치를 여행 가방 안쪽에 숨겨 들여오려다 세관 엑스레이 보안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